여러분,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야 합니다. 특히 XRP 장기 홀더분들, 투자자분들은 필히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XRP 미래 전망에 대해서 핵심 포인트만 콕 집어서 구성했습니다. 첫 번째로 애플과 리플의 파트너십, 두 번째 ETF 지원의 진짜 이유, 세 번째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재편, 네 번째 트럼프 정부의 친크립토 정책에 대해서 이 네 가지가 전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모든 길은 XRP로 이어지고 있고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지금이 왜 중요한 시점인지 바로 느끼실 겁니다. 먼저 애플과 리플의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숨겨진 연결고리라 말씀드렸는데 이 애플과 리플 사이에는 이미 2015년 산탄데르 보고서에서 언급이 됐습니다. 산탄데르는 은행이죠. 은행 보고서에서 애플페이와 리플 결제 시스템을 함께 언급을 한 것인데 이 두 기술 간의 잠재적 시너지를 제시했고 애플페이 결제 효율성 향상을 위한 리플 기술을 고려,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그리고 지금 애플페이 결제 구조 안에 이미 리플 기술을 활용해서 국제 송금 및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애플페이라 칭하지만 뒤에서는 리플 기술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두 회사의 대주주 구조가 동일합니다. 이름만 들어도 아실 이 블랙록, 뱅가드, 이 CME 그룹 등 대형 기관 투자자들이 참여하고 있죠. 이것들이 두 기업 간 구조적 연결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이 같은 판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증거라 볼 수가 있는데, 현재 리플은 M&A를 통해서 회사를 마구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 인프라 확보를 위해서 이 전략적으로 작년에 3개 회사를 인수했는데요. 이 돈이 오가는 길목을 전부 자기 손에 넣는 중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2025년 10월에 G-트레저리라는 인수를 했어요. 이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이 회사는 전 세계 기업들의 자금 흐름을 관리합니다. 리플이 여길 사들이면서 이 스위프트 기존 시스템의 바로 옆자리, 즉 국제 송금의 핵심 구간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 M&A를 진행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히든 로드를 인수했습니다. 2025년 4월에 인수를 했는데 이 회사는 기관 투자자들이 돈을 잠깐 맡겼다 빌리는 시장이에요. 리플이 이 회사까지 인수하면서 유동성 시장까지 잡았다는 평이 많습니다. 다음은 메타코 인수를 했습니다. 2025년 5월에 했는데 메타코는 이 기관 투자자들의 암호화폐 수탁 전문 기업 인수해주는 곳인데 쉽게 얘기해서 기관의 자산을 대신 보관해 주는 곳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ETF나 대형 자금이 들어올 때는 꼭 필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럼 이 회사를, 이 3개 회사를 왜 인수를 했을까요?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3개 회사를 연결하면 돈을 관리하고 거래하고 보관한다. 이 3단계를 리플이 전부 손에 쥔 거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리플은 그냥 송금 회사가 아니라 금융 시스템 그 자체가 되려고 그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XRP의 실제 사용 범위를 한번 볼 것인데 이 RLUSD 발행한 건 아시잖아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나서 이 홍콩과 싱가포르, 유럽 여러 나라의 스테이블 코인이 전부 XRP 네트워크 위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리플이 직접 낸 RLUSD도 이미 3천억 달러 시장의 테스트를 끝냈습니다. 자, 여기에 일본은 이 80개 은행이 이미 XRP 레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리플 기술을 결제에 쓰이고 있다는 것인데 여행사 같은 곳에서도 리플 네트워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국제 송금 표준인 이 ISO 20022 호환을 리플이 된다는 것이죠. 리플을 공식 지원한다고 하는 것인데 이제 리플의 시스템이 기존 시스템 은행과 같은 언어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답답한 거 있죠. 원래 지금쯤이었으면 ETF가 승인이 다 되었어야 됐잖아요. 이게 지금 승인이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진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보자면 첫 번째로 당연히 이 셧다운 문제죠. 미국 정부의 셧다운으로 SEC 심사 절차가 중단이 됐어요. 오늘 날짜로 28일째 진행 중인데 10월 말에는 정리가 된다고 이렇게 공식 발표까지는 아니지만 고위 인사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정리 과정에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의 셧다운이 있고 리플과의 소송 서류도 늦게 정리가 됐어요. 게다가 리플 보유량, 물량 투명성 이슈가 있었지만 이미 해결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크로에 대한 이 문제는 처음부터 XRP 나올 때부터가 있었잖아요. 이제 남은 건 시간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SEC 합의 이후 법적 위험은 거의 사라졌다 볼 수 있고 2025년 말 2026년 초에는 승인 확률이 99%까지 보고 있습니다. 이 ETF가 나오게 되면 기관 자금이 XRP로 들어올 공식 통로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최근에 미국에서 통과된 3가지 법이 XRP에 매우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니어스 액트 법안이 통과가 됐죠. 이 스테이블 코인을 정식 제도권에 포함했습니다. 이미 RLUSD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 XRP에는 유리한 법안이죠. 그 다음 클래리티 액트. 이 법안은 리플 같은 코인을 증권이 아닌 자산으로 명확히 구분하는 법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 안티 CBDC 법안. 트럼프가 직접 언급했죠. CBDC는 절대 안 할 것이다. 민간 기업도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사업에 참여가 가능하다. 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리플은 규제하는 회사가 아니라 법의 길을 열어준 회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는 금리 인하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기조가 바뀌고 있는데 이건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양적 긴축은 종료해서 양적 완화로 재개가 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달러가 약세가 되고 국제 송금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리플에게 엄청난 호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리플의 OLD 거래량은 과거에도 유동성이 늘 때마다 평균 3배 이상 늘었었습니다. 즉 돈이 풀리면 XRP가 움직인다. 이건 단순한 공식이지만 강력한 긍정적인 역할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송금 시스템인 이 기존 시스템 스위프트와 리플의 XRP 레저를 비교해 볼 건데 이 스위프트를 대체한다는 건 솔직히 말이 안 돼요. 암만 맥스로 봤을 때도 12%밖에 안 된다고 대부분의 리서치가 나오고 있는데 이 공존에서 대체로 이렇게 말씀드린 건 일부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비교를 해보면 이 스위프트는 모든 면에서 XRP에 대표적으로 거래 시간, 거래 수수료만 봐도 압도적으로 XRP가 유리하죠. 전부 리플이 앞서는데 게다가 국제 표준인 ISO 2002까지 지원하니 은행들이 바꾸지 않을 이유가 없죠. 스위프트 시대가 끝나고 리플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당연히 오래 걸릴 겁니다. 그리고 리플은 한 방향이 아니고 두 방향으로 동시에 움직이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자 하면 이 CBDC와 이 스테이블 코인 이렇게 투 트랙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미 CBDC 파트너십으로 이 팔라우와 부탄, 이 콜롬비아, 이 개발 도상국들이 이 CBDC 인프라의 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홍콩도 참여하고 있으면서 이 RLUSD 리플이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은 뉴욕 금융감독청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A등급의 스테이블 코인으로 평가를 받았고 엄격한 기준도 다 적용이 됩니다. 이러니 당연히 기관 투자자들한테 안정적으로 디지털 자산 옵션을 제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XRP의 핵심 역할은 이 신뢰와 유동성을 연결해 주고 이 중립적인 브릿지 자산 역할도 수행을 하면서 이 CBDC 간의 플랫폼 간의 가치 이동도 지원을 합니다. 즉 XRP는 이제 나라 돈과 민간 돈을 이어주는 핵심 통로가 된 거죠. 여기에 이 친크립토 우리 트럼프 형님의 정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는 직접 발표했죠. 크립토 수도를 만들겠다. 미국에 이렇게 만든다고 말을 했는데 일단 트럼프 가문 자체가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밈코인도 만들고 있고 채굴도 하고 있고 트럼프 가문 자체가 암호화폐 채굴 사업에도 직접 참여하고 있죠. 그리고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트럼프 정부가 복귀하면서 암호화폐 규제가 완화되고 제도권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에 SEC 위원장 교체 또 SEC 크립토 2.0 태스크포스, 지니어스 액트의 서명. 이건 리플 같은 합법적인 프로젝트의 완벽한 환경입니다. 트럼프는 이제 암호화폐 수도는 미국이고 그 중심에는 리플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 사이클을 보게 되면 지금은 희망 구간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후반 패턴을 보면 이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에 이 시장 패턴과 매우 유사하고 이 프랙탈을 형성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2017년과 2025년 패턴을 비교해 보면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장기간 축적 후 폭발적인 랠리 패턴을 보였었는데 지금도 똑같이 프랙탈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심리는 아직 탐욕 단계 전입니다. 이 RSI 중립 유지하고 있고
단기 이평선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의 향후 전망으로 봤을 때 2026년, 27년 사이에는 10달러 가까운 목표가를 저는 보고 있는데 확률적으로 전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모든 데이터들을 확인했을 때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면서 저는 장기 투자를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장기 투자하실 때 맹목적으로 그냥 구매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데이터들, 뉴스들, 이슈들 확인하시면서 평단가를 계속적으로 하락시키는 것이 첫 번째 목표가 될 것이며 그리고 가장 중요한 ETF 승인이 있죠. 2026년 상반기에 99% 가까운 승인 확률이 보이고 있는데 이때 ETF가 출시가 되면 아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서 보실 수 있겠지만 과거에 그 규모 이상 들어오지 않을까 저는 예상이 듭니다. 당연히 비트코인처럼 나오진 않겠지만 충분히 XRP도 그에 맞먹는 규모의 기관 자금들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오늘 영상 핵심 포인트를 봤을 때 이 장기 보유 전략으로 애플 파트너십, 또 M&A 전략, 스위프트 대체 가능성 등 이 기반이 튼튼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 이렇게 보유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다른 코인들 보시면 이 프로젝트나 이런 거 보면 좀 허술한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먹튀 코인들도 많지만 여러분들이 이 가격이 안 오르는 거 빼고는 XRP는 충분히 튼튼한 기업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면 이 재무제표나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잖아요. 코인판에서 이런 식으로 튼튼한 기업이라고 해야 되죠. 기업이 몇 개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술력도 충분하고 자금력도 충분한 이 XRP의 장기 투자는 저는 당연히 우리 노후를 위해서 갖고 있는 게 보유하는 것이 맞다고 최종 결론을 내리고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 보신 흐름들 이런 건 그냥 전망이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현실입니다. 시장은 빠르게 움직이고 또 우리를 현혹시키는 가짜 뉴스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에는 매우 힘든 시장입니다. 오히려 주식 시장보다 훨씬 더 빡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너무 벅차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뿐만 아니라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이 투자 가족방을 만들고 운영 중입니다. 제가 매일 보는 차트, 온체인 데이터, 그리고 실제 매수 구간까지 전부 공유해 드립니다. 100% 무료고요. 들어오시는 방법은 영상 하단에 고정 링크 클릭하시고 본인 전화번호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제출 버튼만 누르시면 됩니다. 이제 혼자 불안하게 시장에 계시지 마시고 함께 시장을 읽어보세요. 지금 들어오시면 내일의 시장을 하루 먼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트레이더 알파였습니다. 오늘도 냉정하게 그러나 확신 있게 시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